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학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아이들 수학 공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탄하듯이 쏟는 말씀은 저희 아이는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할까요? 입니다.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한다는 사실은 애써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고 또 너무 총체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질문하셨음에도 바로 그 답을 드리지 못하고 조금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심리와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단쌤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는 대표적으로 초등 때는 초3과 초5입니다. 물론 그 외의 학년 때 수학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덜 싫어하죠. 1, 2학년이야 뭐 쉽고 4학년은 그냥 묻어가도 크게 티 안 나는 학년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요. 초4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위 카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 초6은 사실 중등 준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싫어해도 해야 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는 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의 단원평가 외에 외부적 평가가 없는 아이라면 이 시기가 중등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에서 푸는 문제집의 단원 마무리 페이지의 정답 여부까지 일희일비하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아이는 한참 수학이 재미있을 1, 2학년 때도 수학이 싫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낙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 수학 못하는 아이로 인식될 것이 두려운 아이는 나도 싫어한다, 그리고 안 한다 라는 것으로 못하는 것을 숨기려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합니다. 시기는 그렇고요. 계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수학과 큰 관련이 없는 과목을 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어도 잘하니까 수학도 잘하겠네. 그리고 이 말을 지나가듯이 하는 어른들의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들이라면 그 파급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자신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아이인데요. 어릴 때에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피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하기를 기대할 때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영어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체육에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아이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각자 보이는 재능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잠깐 보이는 재능이 계속 유지된다면야 너무너무 좋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서포트를 할 준비와 기대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잠깐 보이는 반짝임의 과도한 칭찬과 함께 계속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헛발질이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아이는 이럴 때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외면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냉정하게, 최대한 냉정하게 우리 아이를 객관화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부에서 방관자로 지시만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을 따라가면서 가르치시라는 거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춘 눈높이로만 기대를 하시고 또 결과보다 과정을 항상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칭찬이요, 아이들한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한 칭찬은 아이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인 칭찬이 아닌 바에야 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과의 비교입니다. 티는 안 나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나름은요. 그 정도가 엄마의 눈에 차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랑 효율성은 다르게 타고납니다. 나름 죽도록 애쓰고 있는데 잘하는 아이와의 직접 비교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특히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아이라면 더욱 그렇죠.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수학은 덩달아서 미움받는 피해자가 됩니다. 비교를 하시려거든 그 아이나 우리 아이가 각자 잘하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스탠스는 다른 아이를 통해 우리 아이를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다가 아니라 둘 다 칭찬하면서 우리 아이의 장점을 더욱 부각해서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수학이 도무지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 자체가 싫은 소위 문과 정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럴 경우 저는 더욱 수학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기간의 노력으로 그래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수학에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산력을 높여서 연산 문제만큼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거. 너무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조금씩 수학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수학 공부 방법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입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된 아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충분히 연산을 잘하는 아이를 종종 실수한다는 이유로 구몬 같은 단수 반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는 수학 공부가 너무 싫고 나아가 이런 수학이라면 완전 싫다가 돼버리죠. 아이들이 하는 공부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또는 아이가 거부하는 방법이라면 굳이 우리가 아는 공식이라고 해서 그걸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이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수학과 관련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풀다가 문제 자체에 관심 있는 아이들과 또 제밥에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이, 이 호기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거나 그냥 그렇다, 넌 뭐 그런 걸 궁금해하냐, 그냥 외워 라는 등의 획일적인 생각을 강요할 경우 아이는 흥미를 급격하게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과 심화 수학은 사실 이런 궁금증을 아이가 고민해 나가는 과정 중에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걸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적어도 같이 찾아보거나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만 하는 거죠. 학원을 보내신다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가정에서 지도하신다면 수학적 생각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후속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학 공부 양이 너무 많을 때죠. 사실 수학은 집중학습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인 영어와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해볼 만도 하지만 평소에는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참아낼 수 있는 역치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과하면 지칩니다. 그 적정선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해야 할 공부 정말 많죠. 수학 외에도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알게 되셨더라도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좋아하는 일을 제한하는 용도로 수학 공부를 시킬 때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제재 도구로 수학이 사용되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가뜩이나 수학이 그닥 재미없는 아이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수학은 이중으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 좋은 아이는 수학 독서, 게임이 좋은 아이, 만화가 좋은 아이라면 시중에 좋은 게임으로 만들어진 수학 프로그램이나 관련 만화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와 계기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요. 아이가 왜 수학을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거기에 대응하는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그런지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딱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